안녕하세요. 블루일입니다. 주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 미장은 여전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. 물론 금요일날, 목요일, 금요일 약간 눌리긴 했지만 나스닥은 고점을 찍고 살짝 밀렸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양봉을 그려냈고요. S&P 500은 음봉으로 살짝 밀리긴 했어도 여전히 이 추세선은 지키고 있습니다. 나스닥이든 S&P 500이든 거의 뭐 21선을 깨지 않고 그냥 그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목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여줬죠. 지금 오히려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얘네들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위주했던 나스닥이나 S&P 500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키맞추기 차원에서 이제 강하게 한번 약간의 업사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유가는 지금 살짝 올라가가지고 80불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어차피 뭐 85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모를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환율이 이제 1344원대까지 올라왔는데 1350원대를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상당히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이제 관건은 다음 주에 이제 1350원대 이 라인에서 이 해당 부분 저항을 막고 다시 안정을 찾아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지금 다음 주에는 좀 환율을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달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환율도 동반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 리스크는 좀 지금 적은 편이긴 하나 좀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상해 지수는 그 주말쯤에 이제 약간 눌리긴 했지만 흐름은 좋고요. 그냥 뭐 니케이는 다시 또 고점 돌파를 시작해서 우상향 하고 있고 항생은 좀 빌빌거리지만 대만 갖고는 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 흐름은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대만 지수는 TSMC라든가 반도체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지난주에 이제 FOMC 발표까지 있었는데 그 전에 5월 동결이 그 뭐 거의 95% 이상 됐던 게 지금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. 물론 첫 금리 인하는 6월 12일이라는 그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동결 가능성이 금리 인하 그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이제 커진 이유가 지난주에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제로 금리로 됐죠. 그거는 결국은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. 연준하고 BOJ는 이제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인플레 반등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예정보다 앞당겨서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암시가 되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이제 어차피 일본이 뭐 자국민들 고물가에 신음하는 자국민 걱정보다는 향후 이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국채금리 급등을 대비하기 위한 뭐 그런 썰도 있고요. 아무튼 중요한 거는 6월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연 3회 정도 인하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1회, 2회, 3회 그 이제 그 시기 자체가 5월로 당겨질 가능성도 조금은 커지고 있다.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국채금리는 뭐 큰 문제 없고요. 뭐 아직은 신중론하고 낙관론이 이제 겹치고는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 이제 대형주 ETF 자금인데요. 대형주 쪽에 있는 ETF 자금들이 아직은 대거 유입되고 있고 이 흐름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AI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주들의 강세는 아직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큽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의견들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AI 관련 증가 수혜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 상승 수혜도 좀 그런 모멘텀도 있습니다. 이제 애플은 뭐 최근에 이제 규제 리스크, 뭐 반독점 과징금 등 이제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알파벳하고 제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AI 폰 관련해서 판매량을 견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약간 이제 매수 의견도 나오고 이제 흐름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뭐 메타는 뭐 컨텐츠 추천 광고가 이제 추천 기능이 광고 사업에 도움이 된다. 뭐 그런 얘기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. 엔비디아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아직은 이제 가능성들이 있고 물론 이제 고점론과 신중론이 이건 좀 겹치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엔비디아 뭐 후속주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강세는 뭐 이제 이어질 거라 봅니다. 신중론이라는 거는 지금 뭐 이제 그 잘못된 낙관으로 증시 상승이 너무 빨랐다. 그리고 단기 조정에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
지나치게 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. 이게 늘 약간의 고점 인식이 있을 때 나오는 말들이죠. 그 대형주들 가격 조정 가능성이 염두해야 뭐.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주식이라는 건 결과론이고 그 대응이지, 예측을 한다 해서 뭐 그게 다 100% 맞고 그다음에 그렇게 무조건 할 수도 없고,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아직은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낙관론은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. 이제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제 충분하게 바닥 지지하고 충분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,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, 금리라든가 경기 연착륙의 상승 업종이 이제 점차 확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.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 전망 유지로 이제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. 이제 악재 같은 건 다 사라졌다.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관건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, 뭐 거시적인 경제라든가 매크로 지표, 그다음에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이번 주 주말에 살짝 꺾였고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초는 약간 눌려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, 이 이제 이게 코스피인데 이제 코스피 이게 갭든 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것이냐, 2600, 7, 80 전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, 설령 여기까지 만약에 밀려서 여기서 출발한다 해도 이제 주 후반 쪽으로 가면서는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, 그런 가능성이 더 크게 보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은근슬쩍 지금 막 9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. 그 지난 전고점 라인 이 부근 정도는 최대한 최소한 이제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설령 눌려 출발한다 해도 코스닥이 더 이제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어차피 지금 제약바이오가 견인하고 있고 2차전지도 잠에서 깨고 이제 꿈틀대고 있고, 제약바이오가 이제 원톱으로 치고 나가면서 양 사이드로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윙포워드 역할을 해주면서 강하게 공격을 해주는 어떤 그런 그림을 이제 바람직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서, 다음 주 뭐 크게 주 초에는 약간 눌릴 수 있지만 그 점차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말 증시 브리핑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